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미국 와서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또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미립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난민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요. 해마다 난민 신청이 적게는 뭐 몇만 명에서부터 10만 명, 12만 명까지 넘칠 정도로 미국의 난민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내려서 난민 수용 지역이 대개 사회 부담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민 프로그램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난민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이 갑자기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들 난민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51년 난민 협정에 서약을 하고 난민 프로그램은 인종이나 종교적 혹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고 해외로 피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쟁이 있는 곳에서 미국을 도와줬던 나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계속 있으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스페셜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기 위했던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지역에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난민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또 곤란한 사람들을 난민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 당시에도 이제 미군을 도왔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스페셜 비자를 받아서 왔던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이 미국 사회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근데 지난 금요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난민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선별된 난민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인들만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불체자들은 추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들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계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런 난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뜬금없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당장 또 판사들이 중지 요청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선 백인들만, 이게 논란거리가 되게 클 줄 아는데 백인들만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난민을 다 중단시켜놓고, 중남미든 어디든가의 난민을 다 중단시켜놓고 백인들만 받아들여라. 아프리카에서 온 유럽계 백인들만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난민의 역사는 예전에 또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으로 많이 왔죠. LA 계신 분들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흔히 말하는 보트 피플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 난민 받아들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알메니안도 예전에 러시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알메니아계 난민들도 많이 와 있는 이런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인들, 과연 이들의 뿌리는 어디고 이들은 왜 난민 신청을 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나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이제 그룹, 민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경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주를 했던 유럽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핍박, 그다음에 또 정부로부터 좀 자유롭겠다고 갔는데 또 거기도 한동안에 또 영국의 또 식민지였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아직도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이런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왔던 난민들은 네덜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이 줄을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독일계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독일계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나라는 사람들은 벌써 몇 세기를 그 동네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본인들끼리 쓰는 말이 아프리카나라는 특이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말 플러스 아프리카의 이제 토착 언어가 섞여 있는 특별한 말인데 그냥 들으면 아프리카 말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 말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전에 17세기에 아프리카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 있는 땅을 갖다가 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쌓고 이들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계에서 주요 기득 세력으로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아프리카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미국 땅을 만든 것처럼 이 유럽인들을 그중에서 특히 네덜란드, 뭐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인들 그리고 프랑스인들, 독일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 땅을 갖다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고 또 힘이 있게 생기자 이들이 아파르헤이트라는 아프리칸스어,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아프리칸 언어예요. 이 아프리카너라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프리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적으면 아파르테이트, 영어로는 아파르테이트인데 이 사람들이 읽는 거는 아파르테이트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스어 뜻으로 분리, 격리 이렇게 뜻을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지역 따로, 흑인들이 사는 지역 따로. 이렇게 아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더라도 백인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들이 다 정치니 뭐니 모든 걸 다 자기가 관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이 생겼고 또 주체적으로 또 이들이 자기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들의 좀 서로 반목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농장 주인들, 아프리카너,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뭐 구타하는 일도 생겼고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아프리카가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을 정부를 만들고 백인들을 몰아가면서 이제는 아프리카너가 아프리카에서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구적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프리카 인구에.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열세고 또 아프리카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이 했던 거를 후손들이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목숨이 위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 백인들만 난민으로 받아주겠다. 이게 지금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난민은 다 철회를 시켜버리고 중남미에서 온 난민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받지 말아야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백인들은 난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프리카너스 랭귀지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미국 와서 적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들은 사실 선조 대대로 이 흑인 노예를 부리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람들이 미국 오면 더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데리고 오면. 그런데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유럽인이라는 이유로 트럼프의 할아버지 독일계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들만 난민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만델라의 석방과 함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1990년도 초부터 다인종 선거가 시작됐죠. 그래서 94년도부터 처음으로 선거를 하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개들이 정치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파르헤이트 때문에 이 백인들만 다 정치를 했어요. 이들이 다 돈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뿌린 씨앗을 갖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거둬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후손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다 같이 몰려가서 농장을 부셔버리고 불을 지르고 또 이 사람들 갖다 심지어 살해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결코 올바르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사실 선조들이 이 사람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파르헤이트는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르테이트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공 같은 데 가면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 과연 난민을 받아줘야 되냐? 백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받아줘야 되냐? 과연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려가 뭐냐면 자꾸 미국을 백인들의 나라로, 왜냐하면 백인 숫자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백인들은 이제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오히려 라티노, 히스패닉 이 친구들이 더 많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2050년이면 이제 백인들이 마이너리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이렇게 백인들 난민을 받아서 백인만의 동네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야심인지, 근데 너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나마나 이런 정책이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트럼프의 무리수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이 백인들, 여기 살던 아프리카너스의 땅을 몰수하고 또 이 땅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비난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비어있는 땅들 혹은 백인들이 포기한 땅만 우리가 지금 정부가 도로 소유해서 나눠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원을 앞으로 안 하겠다, 원조 지원 등을 다 그치겠다라면서 특히 에이즈 문제가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데 HIV 치료에 대한 지원을 다 끊겠다라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 중에서, 중남미 난민들 중에서는 미국에 오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지역 또 갱단의 위협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다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 하고, 이 아프리카너스, 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백인들은 벌써 거기서 몇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성격도 유러피안이나 혹은 미국인 같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들을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줘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요즘 전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미국에서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백인만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절대 발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